안녕하십니까. 7월 방문각 전국 모의고사 학개론 계산 문제 풀이를 하게 된 검단 새로운 방문각 이세미 교육팀장입니다. 일단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학개론 계산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이면 어떤 문제들은 풀고 어떤 문제들은 못 푸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놓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는 가져갈 수 있는지를 항상 모의고사 때 체크를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모의고사 역시도 보면 학개론 그 시간 안에 우리 민법이랑 학개론 문제를 푸는데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중간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패스해야 되는 문제들이 덜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도 있었는데 과연 시간이 남았다 하면 10초에서 20초 만에 풀 수 있는 세미의 셈법으로 푸셨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지를 먼저 받으시게 되면 감독관의 그 시간 그 배분하에 여러분들이 천천히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시는 건 마음이 급해서 문제를 풀려 하시는 것보다 제일 먼저는 학개론 계산 문제가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는지를 눈여겨서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때 시간에는 펜을 들면 부정행위로 또 취급을 받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관들한테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펜을 들지 않은 상태에서 눈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시험지들을 한 장씩 넘겨가면서 내가 꼭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시험지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 보면 쭉 넘어가다가 숫자 보이는 거 4번. 그러면 4번 균형 문제인 것 같았더니 보니까 탄력성 문제하고 두 재화의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 별표. 나 이거 풀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만든 용어가 있어요. 이꼭지. 이건 꼭 지금 풀어봐야 되는 문제. 그래서 이꼭지 별표를 하겠습니다. 4번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고 또 쭉 내려가 보니까 밑에 거미집 이론 여러분들 또 이꼭지 문제 중에 하나죠. 거미집.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다음 장으로 갔더니 입지계수인데 숫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세모로 두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더니 우리가 가장 반가운 레일리가 나오죠. 레일리 하면 세미의 셈법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게 있죠. 레일리 외국인들 나오면 여러분들 표정들이 구려. 그래서 구리리로 푸는 레일리 이 꼭지 또 표시해놓고 그 다음 장을 넘겼더니 4페이지에 보니까 23번에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죠. 처음 보는 유형은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한다? B. 이건 과감하게 패스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패스할 때 찍을 때는 우리가 항상 일정되게 우리가 어떻게 번호를 생각하고 찍으셔야 되는데 자, 일단 후반부 문제 20번 이후의 문제에서는 2번과 3번 사이에서 찍는 게 가장 적중률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패스할 문제 넘어가고 봤더니 또 25번에 최대 담보 대출 가능 금액 문제 나왔죠? 그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출 받으러 왔소 꿈나 또는 순나당당이라고 문제 풀었던 그 최대 대출 가능 금액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 녀석도 세모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또 29번으로 갔더니 보니까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문제가 나오죠. 그럼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사실은 이 저당 상환 방식 문제는 풀면 풀 수 있지만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기는 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세모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리고 쭉 다음 페이지를 갔더니 33번에 채무불이행률 나오죠. 이 문제는 전 과감하게 또 패스합니다. 왜? 이 문제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패스 문제. 그리고 그 다음 장 마지막 넘겼더니 37번에 시상가액 조정.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기출문제를 많이 푸셨던 분들한테서는 숫자만 바뀌어 있고 똑같은 문제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문제 당연히 이 꼭지 문제 푸셔야 되는 문제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 꼭지 문제는 총 4문제, 최소 4문제예요. 그럼 4문제면 10점입니다, 여러분. 자, 10점 구하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경제론 우리 탄력성 문제인데 탄력성 문제가 요즘 경향에 맞춰서는 탄력성을 구하는 값과 그리고 두 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 게 2개 짬뽕되는 문제들이 여러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풀 때에는 탄력성 값을 구하는 것보다 첫 번째는 두 재와의 관계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사실은 시간을 확보하시는데 조금 더 수월합니다. 첫 번째는 보면 관계를 볼 때 아파트 가격이 16% 상승, 다세대 주택이 수요량이 4% 감소, 가격이 상승하면 그 재와 안 사죠. 그래서 수요량이 감소. 그랬더니 반대일 것 같았던 다세대 주택이 똑같이 4%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관계에서 보면 반대는 2개의 화살표가 반대로 가면 대체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2개의 방향이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 대체제.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가네? 그러면 보완제입니다. 그래서 보완제. 그럼 답은 2번, 4번, 5번 중에 하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2번, 4번, 5번 중에 두 번째 탄력성을 구하러 한번 가봅니다. 두 번째 탄력성을 구할 때는 가가양 이 여자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가가양은 뭐냐면 가가양은 가격 탄력성 가격 2개를 곱하면 수요량이 튀어나온다는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가양 그러면 우리가 이 가가양 옆에 숫자를 한번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구하려고 하는 이 A 가격 탄력성은 네모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 16% 상승 두 걸 곱했더니 8 감소입니다. 마이너스 8 즉 다시 쓰면 네모 곱하기 16을 하면 마이너스 8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항상 미지수 나오면 눈 동공이 흔들려요. 그럼 동공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네모에 붙어있는 요 수로 나누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네모는 마이너스 8 나누기 16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부호는 절대값으로 없애버리시면 되니까 얘는 0.5가 되겠죠? 그래서 0.5 해당하는 거 답은 그럼 4번 되겠네요. 혹시 교차 탄력성까지 구한다? 좀 패스하겠습니다. 일단 시간 안에 우리는 답만 구하시면 되니까 답은 4번으로 구하고 넘어갑니다. 이 꼭지 제가 다 해놨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꼭지 문제입니다. 두 번째 이 꼭지 문제는 거미집 이론이에요. 거미집 이론은 여러분이 2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가 거미집을 할 때에는 수요, 공급에 어떤 게 더 크냐를 물어봐요. 근데 어떤 거에서는 탄력성이냐, 기울기냐 이 2가지를 물어보는데 항상 저는 큰 것들을 기억해요. 자, 수요의 탄력성이 더 크면 수렴형,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면 발산형. 그럼 반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이거 반대말도 있겠죠? 수요의 반대는 공급, 공탄. 그러면 수렴형의 반대는 발산. 네. 그리고 수요의 반대는 공급, 기울기가 발산의 반대는 수렴. 그래서 공탄발, 공기수. 만약에 암기법에 여러분들 기억력에 더 자신 있으시다 그러면 이것까지 다 외우시면 되는데 사실 의미 없죠.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탄수, 수기발로 한번 풀어볼게요. 친절하게도 다 기울기, 탄력성까지 구해줬어요. 그러면 큰 것부터 찾아봅니다. 절대값으로 기억하세요. 항상. 마이너스 0.8 마이너스를 지우시고 0.8과 0.6 어떤 게 더 크죠? 1에 가까운 수가 큽니다. 0.8. 탄력도도 보면 0.5, 0.3 어떤 게 더 크죠? 0.5. 그러면 읽으시면 돼요. 수요의 기울기가 더 크죠? 그럼 수기 발. 그러면 발산이죠. 다 미쳐져 있어요. 발산. 탄력성도 한번 볼게요. 누가 더 크죠? 수요가 더 크죠. 그럼 수탄, 수. 그래서 수렴형. 발산. 수렴? 답은 3번. 또 여기에서 또 C까지 확인 사살까지 하시는 분은 없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발산형과 수렴형
그다음에 수렴형. 다음 8번 문제. 제가 세모로 표시해놨던 문제인데 사실 학개론 계산 문제에서 학개론 계산 문제뿐만이 아니라 학개론 문제가 점수가 고득점 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시간이 첫 번째 부족할 뿐더러 두 번째는 우리가 연습했던 표의 방향이 조금 달라지면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혹시 감이 조금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 먼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한다. 입지계수가 1을 초과한다 하면 우리가 이론 시간에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입지계수라는 말은 전국의 산업의 구성 비율, 전국 비율분의 그다음에 지역의 구성 비율을 입지계수라고 해요. 근데 그게 1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전국이 큰가요? 지역이 큰가요? 위에가 더 크죠. 그렇죠? 지역이 더 큽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지역이 더 큰 거를 찾으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입지계수가 그럼 지역이 더 큰 걸 찾으면 밑에 오는 전국을 먼저 나눠요. 전국은 우리가 구하는 게 지금 전국에 있는 합계 12,000 분의 우리가 구하는 건 X산업입니다. 그래서 X산업의 전체 전국 5,500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이 녀석이 자 5,500 나누기 0.458이 나옵니다. 0.458. 즉 밑에 전국 0.458보다 더 큰 것들을 찾으면 돼요. 그럼 0.458이라는 얘기는 0.5보다 작죠? 그러면 절반보다 더 높은 것들을 찾으시면 돼요. 눈치껏. 자, 3,000분의 1,800. 3,000의 절반은 1,500이죠. 그럼 1,500보다 크면 얘는 0.5보다 크겠네요. 그러면 얘도 통과. 즉 다시 세분해서 설명드리면 3,000분의 1,800을 했을 때 이게 0.458보다 크면 됩니다. 근데 크겠죠? 3,000분의 최소가 그 절반이 1,500인데 그럼 1,500보다 1,800이 크니까 0.5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니까 A도 클 거고 2,000의 절반인 1,000보다 1,200이 더 크죠. 그럼 얘도 0.5보다 클 것이고 자, 얘도 3,000. 얘 3,000분의 절반이네요. 그럼 0.5. 그러면 0.458보다 0.5 크죠? 그러면 C. 자, 4,000의 절반인 2,000. 2,000이 돼야 되는데 얘는 지금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거는 4,000분의 1,000 하게 되면 이 녀석은 자, 1,000 나누기 4,000 하면 0.25. 그렇죠? 그러면 0.458보다 작죠. 그럼 얘는 탈락. 우리가 그러면 입지계수는 1을 초과하는 거는 0.5보다 큰 A, B, C 정답이 되겠네요. 그럼 이 문제 역시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던 원리만 기억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30초 안에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입지계수 문제도 통과. 자, 우리가 살아야 하는 레일리. 레일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건 꼭 지금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 꼭지 문제에 해당합니다. 레일리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뭐 그림으로 나오고 또는 이렇게 글자 쭉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건 레일리는 구리리 외국인들 구리리 외국인들이 구린 게 아니라 외국인 이름만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론을 너무 많이 힘들어해서 외국인 이론들은 구리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한번 볼게요. 구리리는 어떻게 하냐면 인구에서 나누기 거리 또 한 번 더 나누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A시의 인구는 45,000 그리고 B시의 인구는 8만 그리고 쭉 넘어가요. 그 다음에 C로부터 A의 거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데 거리는 A 거리는 6km, B 거리는 4km입니다. 그럼 자, 첫 번째 45,000에 A 도시 6 나누기 구리리 6 한번 나누시면 돼요. A는 A 인구에서 A 거리로 나눕니다. 자, 그러면 45,000 나누기 6 나누기 6은 1250. 자, B
인구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인구는 8만. 자, 8만 나누기 B까지의 거리는 4 나누기 4. 그러면 5,000인가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인구를 곱하시는 건 너무 시간을 잡아먹어요. 근데 우리가 왜 레일리는 이 꼭지라 했냐면 비율을 보시면 돼요. 1250. 우리가 A 도시에서는 1250을 계산했고 B 도시는 5000을 계산했어요. 그러면 비율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1250대 5000은 1대 4인 거 보이시나요? 1250, 1250, 1250, 1250 4번 곱하면 5000이 돼요. 그래서 1대 4. 그러면 우리가 답에서 1대 4 있는 거 찾으면 돼요. 1대 4, 1대 4, 1000대 4000, 1대 4. 3번 답이겠네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에서는 굳이 여러분들이 읽지 않으시고도 911로 푸셨을 때 비율로만으로도 문제는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레일리 땡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제였을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유형의 문제는 도전장을 내밀고 내가 풀어서 맞추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 패스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은 현재는 공부를 하시고 계시는 입장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마 그 해설서에는 그냥 패스하는 문제라고 적혀 있는데 궁금하실 수 있으시니까 한번 간단하게 같이 풀어보면 승객권의 가치를 물어보는데 이 승객권의 가치를 왜 물어보게 되냐면 제가 지금 신규 주택을 살려고 해요. 근데 돈이 부족해. 그래서 1억 5천을 대출로 받아 오려고 합니다. 그걸 알고 있던 전 주인이 속삭여요, 저한테. 자, 내가 지금 현재 1억 5천의 대출을 갖고 있으니 그걸 네가 가지고 가거라. 그럼 나는 이제 솔깃하겠죠. 뭘 보고 솔깃하냐면 그 전 집주인이 갖고 있었던 대출 금리는 5%였어요. 근데 내가 지금 1억 5천을 빌리게 되면 나는 지금 7%의 이자를 내고 갖고 와야 되거든. 그러면 최소 내가 원리금을 2% 정도는 더 내야 될 상황인데 2%를 세이브할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절약할 수 있는 이 돈, 절약할 수 있는 이 돈의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찍을 때 제가 이거 한 가지 꿀팁인데 우리가 문제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죠? 그래서 1번부터 20번까지 이거 우리 출제위원들이 보면 안 되는데 21번부터 40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딱 절반을 나눴을 때 절반을 기준으로 21번부터 40번 후반부 문제는 2번과 3번으로 찍으시는 게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는 후반부 4번에서 5번으로 찍는 게 정답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문제는 찍고 넘어가니까 23번, 그럼 3번으로 찍고 넘어갈 텐데 한번 넘어가지 않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존 대출. 자, 우리가 원리금 균등을 원리금으로 풀 때에는 원리금은 저희가 저당 상환 할 때 원리금은 어떻게 푼다고 했죠? 대저택을 원리금으로 산다고 제가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은 제가 이렇게 튀어나가면 보이나요? 안 나가겠죠? 자, 원리금은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를 하면 원리금이 튀어나오는 원리금 균등 분할이에요. 그러면 대출금은 현재 1억 5천에 저당 상수를 곱해야 되는데 웬걸 우리가 찍길 잘한 게 저당 상수를 안 줬어요. 문제에.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항상 원리금 균등 문제가 나오면 저당 상수를 줘요. 근데 여기에서는 연금의 현가계수를 줬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금융론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역수. 여러분들 힘들어 하셨어요. 자, 연금의 연신 내가 걸리는 연금의 내가계수는 얘는 감채기금 계수
감채 기금 개수. 기억나시나요? 이거의 역수는 감채 기금 개수. 그러면 연금의 현가 개수의 역수는 저당 상수. 자, 이걸 아셨다면 여러분들이 이걸 푸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원리금을 구할 때는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를 구하게 되는데 저당 상수가 없이 연금의 현가 개수를 줬어요. 그러면 연금의 현가 개수는 저당 상수의 역수이기 때문에 곱하지 않고 나눕니다. 즉 이게 기존 주택은 5%였죠. 대출금리 5%에 20년이었으니까 150. 즉 1억 5천에 나누기 역수 150을 합니다. 그러면 100이 튀어나오겠죠. 여기까지 오셨나요? 자, 그러면 똑같이 신규주택도 동일합니다. 신규주택도 대출금 1억 5천에 저당 상수가 안 나와주고 대출금리 7%에 20년짜리 연금의 현가 개수는 125라고 주어졌죠. 그러면 나누기 125 하면 120. 즉 이거의 차이가 20이죠. 즉 20만 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20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예요. 20의 현재 가치. 차액은 기존 주택 저당 대출을 승계했을 때는 100만큼 냈다면 지금 내가 신규 주택을 1억 5천으로 해서 7%로 했다면 120을 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의 차이는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건 20이죠. 그럼 20에 대한 현재 가치는 현재 가치를 구하게 되는데 제가 이걸 해놨나요? 그죠? 안 해놨네요. 자, 20의 현재 가치를 구하겠습니다. 20의 현재 가치는 20의 연금의 현가계수 요 5%를 할까요? 7%를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5%대를 할지 7%의 연금의 현가계수를 할지. 자, 근데 이 승계권의 가치는 내가 예전에 기존 걸로 했을 때 이 20의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 거를 했을 때 20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 대출을 받았을 때의 월 기준 현가 개수인 이 7%를 계산을 해줘야 돼요. 125. 즉 20에 125를 곱해주시면 자 2,500. 즉 120의 가치는 2,500이 됩니다. 그래서 승계권의 가치는 우리가 3번으로 찍었던 2,500이 답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을 되게 많이 평가하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고 넘어가시면 되지만 지금 공부하실 때에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요거. 그리고 원리금 같은 경우는 원리금 균등에서 문제에서는 원리금은 대출금 곱하기 저당 상수가 원리금이구나. 이걸 꼭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좋은 문제죠. 자, 아이고. 25번 문제. 25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연습했던 이 꼭지 문제입니다. 자, 최대 대출 금액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항상 푸시게 되는데 LTV, DTI 또는 DCR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항상 문제에 여러분들이 영어가 나왔을 때는 울렁증처럼 안 보셨던 문제에 영어가 안 나오니까 더 이상하죠? 한글로만 나왔어요. 자, 그럼 똑같습니다. 구하는 방식은. 자산가치 기준, 즉 LTV로 구할 때에는 자산가치 20억은 항상 저는 만 단위 곱하기 대부비율 60% 하게 되면 2억 12억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산가치 기준은 12억 중 3, 4, 5 중에 답이 되겠네요. 자, 현금 수지 DTI 또는 DCR로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순나당당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면 좋으냐면 순 글자에 당. 그래서 우리 출제위원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만은 아니에요. 힌트를 줘. 그러면 순당당으로 구하는구나. 근데 순당당이 어떻게 하냐면 순영업소득 1.2, 즉
1억 2천 나누기 저당상수 0.1 나는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나누기 또 부채 감당률 1.5 하게 되면 나누기 0.1 나누기 1.5 8억 8억 그래서 답은 8억 5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나당당. 자, 담보대출 받는 이유는 부동산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가할 때 순나당당이 나오게 되는데 상가 사면 어떻게? 순나당당. 너무 좋아요. 그죠? 상가 사면 너무 좋아요. 순나당당. 자, 25번 이 꼭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즘 공인중개사 문제에 그 저당 상환 방식을 두 가지를 짬뽕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풀기가 조금은 어렵고 그리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문제가 나오면 그나마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편한 게 원금 균등이죠. 자, 근데 문제를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랬더니 뭐 평상시에 보던 표 안의 내용들이 아닙니다. 월 저당 상수 쭉쭉쭉 뭐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그죠? 자, 어쨌든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또 여기에서 이 문제는 패스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또 찍을 때 어떻게 찍는다? 원래 29번 후반부는 앞번으로 찍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2번과 3번. 근데 역시 또 2번이죠, 답이. 자, 그러면 앞번호로 찍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우리 공부하셔야 되니까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월 불이백이라는 얘기는 첫 번째 은행에 내가 원금과 이자를 얼마 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월 불이백은. 자, 원금 같은 경우는 원금 균등은 항상 매 기에 원금이 같고 그래서 남은 원금을 이율을 곱해서 이자를 해서 원금 더하기 이자를 구해주는 게 원금 균등이고 원리금 균등은 대저택은 원리금 그래서 원금 더하기 이자, 원리금을 매 기에 동일하게 내는 게 제일 먼저 구하게 되고 그 중에 대출금 곱하기 이자 해서 이자, 그래서 원리금 빼기 이자 해서 원금 이 순서로 구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월 불이백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원리금 균등은 먼저 계산만 하면 먼저 답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부터 먼저 구하는 게 팁입니다. 자, 원리금 균등 먼저 구해볼게요. 자, 대출금. 원리금은 대저는 원리금이에요. 그래서 대저택은 원리금으로 산다. 맨날 제가 암기법을 이렇게 합니다. 대출금 곱하기 저당상수입니다. 대출금 6억에 담보인정 비율이 50%예요. 그래서 6억 곱하기 50 하면 3억이 대출금, 그죠? 거기에 이자를 구하게 되는데 월 저당상수 구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월 저당상수 0.006 443을 구하시게 되면 원리금이 193만 2,900원. 원리금 균등. 자, 원금 균등을 한번 구해볼게요. 원금 균등은 봤더니 이 말이 적혀 있어요. 여기 3년 거치 후 원금 균등 분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년 동안 내 원금을 거치만 해. 그래서 이자는 이자만 내고 원금에 대한 원리금은 안 낸다는 얘기예요. 3년 동안. 즉 이자만 3년 동안 낸다는 얘기죠. 즉 간단합니다. 그러면 원금에 대한 이자 월 5% 그럼 150 끝이에요. 얘는 땡큐죠. 3년 거치 후, 즉 3년 동안의 원금, 즉 원금 균등에서는 원금 지금 얘는 안 나겠다는 얘기예요. 이자만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억의 이자인 월 5%, 150. 그러면 두 개의 차익이죠. 그러면 193만 2,900원에서 원금 균등 150만 원을 빼면 43만 2,900원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아까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표를 잘만 해석하시게 되면 지금 문제 푸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땡큐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처음 보는 틀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건너뛰시는 게 좋습니다. 29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운영 실적 자료에다 채무 불이익률. 저는 이 문제들만 나오면 과감하게 패스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그렇기 때문에 요 문제는 패스하는데, 자, 한번 세미의 셈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학원에 오시게 되면 항상 암기법 테스트를 하게 돼요. 매 시간마다. 근데 학개론에서 금융론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건 요거부터 외우시게 돼요.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가공하는 기업을 운영했던 유영순 씨가 계세요. 근데 그분이 부자가 됐었어. 그래서 부유하셨었는데 지금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워지셨죠. 그래서 영세하게 됐다는 이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 영세. 자, 그걸 순서대로 쓰면 가능총소득에서 빼기 공시를 하게 되면 유효총소득이에요. 그럼 기는 뭐냐면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되는데 지금 기타 소득은 뺐고, 자, 가공기, 유영순, 부세, 그 다음에 영업소득 빼서 세후가 나오게 돼요. 이 공식인데 이 공식에 맞게 또 다 계산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능총소득. 가능은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한 한 다 벌 수 있는 돈. 자, 호당 임대료는 연 1,000만 원씩 50호를 우리가 해요. 그러면 50 곱하기 1,000. 그죠? 그러면 5억. 가능총소득은 5억. 근데 공실이 항상 5%래요. 그래서 1,000만 원씩 50호에 5%만 공실입니다. 그러면 1,055% 다 곱하면 2,500이 빼기 하게 되면 실제 순으로 벌 수 있는 그 유효 가능한 말 잘못했죠? 유효한 총소득. 그래서 4억 7,500 나오겠죠. 자, 영업경비 문제가 안 나왔죠? 그럼 영업경비 이렇게 뚫고, 자, 순영업소득 예쁘게 주어졌어요. 순영업소득 공이 많아서 공 4개는 지우고 그러면 4억. 그죠? 4억. 부채 서비스 역시 안 줄 겁니다. 세전 현금 수지가 1억 9천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네모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4억 7,500에서 영업 경비를 뺐더니 4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업 경비는 7,500이 튀어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습니다. 순영업소득 4억에 부채 서비스액 2억 1천이 부채 서비스액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 채무 불이익률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시게 되냐면 이 영업 경비 두 개를 영부. 자, 영업 경비 7,500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 빼졌던 이 금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누게 되는 게 채무불이익률입니다. 영부를 유로 나눠요. 영부를 유로 나눠. 그렇게 되면 해볼까요? 2억 8,500 나누기 4억 7,500. 계산기의 힘을 빌려서 4억 7,500 나누기 아니구나. 2억 8,500 나누기 4억 7,500 0.6 0.6 해당하는 거 60%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조금 힘드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좀 이렇게 풀어보니까 좀 간단하긴 하지만 기타 소득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시간 걸리는 건 패스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콕지가 아니라 셈법 넘어가겠습니다. 감정평가액. 마지막 문제인가요 벌써? 아닌가요? 그죠? 마지막 문제죠? 벌써요? 자, 순식간이죠? 자, 여기 감정평가액 구할 때 시상가액 조정을 통해 구한 감정평가액을 구하라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감정평가 방식 구할 때 3방식 배우게 되는데 이론에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장만 아시면 여러분들 푸실 수 있어요. 원가를 조정해서 사례를 비교하면 임대 수익이 나와. 자, 그러면 자, 사례를 비교해. 그죠? 원가를 조성해. 원가를 조성해서 사례를 비교하면
임대료가 수익이 나오네. 즉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곱하시면 돼요. 1억 원에 비교 방식 사례를 비교해 곱하기 60 원가를 조성해 곱하기 30 임대료 수익 곱하기 10 시상가에 그래서 조정하라는 얘기죠. 가중평균해서 구하라는 얘기는 친절하게 제가 또 다 해놨었네요. 그래서 1억 원 곱하기 60 하면 6천 그리고 조성 원가를 조성해 그래서 1억 2천 곱하기 30은 3,600 임대료를 수익해 1억 2천에서 10% 하시면 1,200 다 더합니다. 다 더하시게 되면 9,600 9,600에 1억 800 그러면 1억 800 짠 이렇게 나오겠죠. 답은 1번. 그래서 이 문제는 이 꼭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를 보시다 보면 이 꼭지 문제가 여러분들 손쉽게 여러분들이 접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꼭지를 했고요.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다 보면 계산 문제가 이론 문제하고 참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론을 좀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셔서 잘 풀리시게 되면 연습해 보시고 누차 얘기 드리지만 부동산 학개론의 계산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푸시는 게 가장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지 받으셨을 때 풀 수 있는 이 꼭지 문제들은 눈으로 담아 두셨다가 남은 시간에 그 이 꼭지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는 게 여러분들의 합격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걸 얘기 드리고 자 이제 시험이 이제 90일 정도 남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는 거의 합격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조금만 더 하셔서 합격으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고 이 불안감과 이 압박감을 못 이기고 돌아서시게 되면 지금 왔던 기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힘 조금만 더 내주시고 가족들한테 나눠줬던 그 몸에 좋은 것들은 이제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챙겨 드시면서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또 응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달 또 방문강 모의고사 학개론 계산 문제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